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 26강입니다. 자, 오늘 26번째 강의에서는 이 직무 역량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량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역량의 정확한 그 개념을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개념을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흐름 가운데 지금 직무 역량을 소개해 드리는 거잖아요. 먼저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각 직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직무의 미션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게 지금 직무 분석의 프로세스예요. 그 직무의 역할인 미션을 설정했으면 그 미션 범위 내에서 이 직무 수행자들이 어떤 성과 목표를 중점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지, 어떤 성과 목표를 중점적으로 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직무 수행자들은 어떤 CSF를 확보해야 되는지를 도출을 하고, 이 CSF가 저절로 확보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행동을 해야 그 CSF를 확보할 수 있는데,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그 CSF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행동지표를 도출한 다음에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정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 역량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직무 역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화살표가 잘못됐네요. 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의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 목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건강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겠죠.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 때 제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될 것 같고요. 등등이 이제 CSF가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려면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잘해야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행동을 잘할 때 비로소 이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더 잘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동 지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예요. 이 행동 지표는. 자, 그런데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은 그냥 아무나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음식이 건강에 나쁜지를 몰라요. 어떤 음식이 건강에 나쁜지. 그러면 저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라고 하는 이 행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못할까요? 어떤 음식이 건강에 나쁜지를 모르면 이 행동을 잘 할 수가 없죠. 라면이나 떡볶이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아야 내 동료가 라면이나 햄버거, 떡볶이 먹으러 간다고 하면 그건 몸에 나쁘니까 나는 안 먹어 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몸에 나쁘다는 걸 모르면 따라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음식이 건강에 나쁜지를 알아야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라고 하는 행동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리 레시피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료를 다듬는다거나 하는 요리 스킬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행동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여기에는 빠졌지만 성격적인 특성을 우리가 바로 직무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직무 역량입니다. 자, 이 직무 역량을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역량의 개념을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단계 설명 들으시면 이게 뭐야 싶은데 2단계 설명을 들으시면 1단계 설명을 들을 때보다 훨씬 더 눈이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3단계 설명을 들으시면 역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단계 설명. 자,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그렇죠. 빙산입니다. 빙산.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면 빙산의 눈에 보이는 부분 그 이면에, 수면 아래로 잠긴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큰 얼음 덩어리가 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을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영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빙산의 그 모형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만들어야 하는 성과는 대체적으로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면 위에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 가장 중요한 성과가 뭘까요? 자동차 많이 파는 거. 그렇죠. 차 많이 파는 거. 차를 몇 대 팔았는지 눈으로 확인 가능하죠. 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의 몸속에,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 특정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지식, 그리고 스킬, 그리고 성격적인 특성을 보유해야만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량의 가장 많이 설명되는 개념이에요. 보통 이 아이스버그 모델을 가지고 역량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만 가지고는 역량을 도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단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의 2단계 설명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부여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성과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특정한 행동들을 잘 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잘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행동을, 특별한 행동을,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특별한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역량의 2단계 설명이에요. 제가 여기 계속해서 A,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 안 드리는데 이건 제가 뒷부분에서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역량의 개념을 잡도록 만들어드리는 3단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역량의 개념 잡기 3단계 설명은 이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내용을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의 예를 통해서 이 모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모형의 설명을 제가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가 만들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뭐죠? 자기가 맡은 사건에서 이기는 거. 그렇죠? 변호사가 법률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사건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법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변호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거나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법률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떨어져요. 법률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자,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성과를 변호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될까요? 자, 먼저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다. 그러면 피해자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이해관계, 금전관계, 원한관계, 치정관계들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행동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법정에 나가서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호소력 있는 설득, 이걸 잘해야 돼요. 이런 종류의 행동들을 잘했을 때 비로소 소송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행동은 아무나 다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변호사가 어떤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되는지, 자, 정보 수집 스킬을 보유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 가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인데 이 피의자가 저한테만큼은 진실을 얘기해줘야,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해줘야 제가 변호 논리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의자가 저한테까지도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가 정확한 변호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피의자한테 진실을 끄집어내는 인터뷰 스킬이라던가 이런 스킬들을 보유했을 때 철저한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행동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게 어떤 사건의 상황을 주고, 자, 이 사건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분석하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상황을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종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형법, 상법, 민법 등등 이 사건의 상황과 관련된 법률을 알아야지만 이 행동을 잘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호소력 있는 설득이라고 하는 이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한 바를 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그런 설득력이라던가 이런 스킬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호소력 있는 설득이라고 하는 행동을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러한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직무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직무 역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성과를 만들어내는 직무 수행자로부터 이 직무 역량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 역량을 저성과자들에게 주사를 놔줘요. 자, 진짜 이 저성과자들에게 이걸 주사를 진짜 놓겠어요? 자, 무엇을 통해서 주사를 놓는다?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이 직무 역량을 저성과자들에게 주사를 놔줘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역량이 저성과자들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전보다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이 행동들을 예전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분명히.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보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게 되면 저성과자들이 분명히 이 행동을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성과자들이 이 행동을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되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이게 바로 직무 중심 교육훈련 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성과자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저성과자 관리 그러면 해병대라던가 이런 데 가서 뒹구는 게 떠오르지만 아무리 해병대에 가서 갯벌을 뒹굴고 오더라도 이런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지 않아요. 그런데 해병대를 왜 가느냐? 여기서 제가 소개하지 않은 성격적인 특성, 태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병대를 가는 거예요. 자, 태도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직무 역량입니다. 자, 이 직무 역량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학벌이 좋다,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우리 옆 부서에 역량이 뛰어난 직원이 입사했다던데 이렇게 역량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아무리 학벌이 좋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그 직무에 채용이 된 사람은 역량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벌이 좋다고 하더라도 IQ가 높고. 자, 이렇게 역량은 구체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량에 대해서 역량을 도출하는 방법이라던가 제가 다음 시간에 27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아래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